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강하게 전달드리는 메시지가 바로 노후 자산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고 그걸 준비하기에 제일 좋은 계좌가 연금저축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대놓고 강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심코 열어도 됩니다. 생각 없이 열어도 됩니다. 친구가 해라고 해서 열어도 됩니다. 왜냐? 하루라도 더 일찍 열어가지고 준비하는 게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일단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합니다. 투자해라고? 원금 보장 안 되는 건 좀 그런데 나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로 새로 열어야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연금 이전 제도입니다. 연금은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옮기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연금 이전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실까요? 연금 이전이란 내가 이미 하고 있던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만 싹 바꾸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은 한번 열었다고 하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부어가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바뀌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열 때는 내 맘에 들고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옆집의 연금 상품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안 좋아진 거죠. 그럴 때 연금을 깨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건 보통 중간에 깨면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연금 계좌는 금융사를 이동할 때 해지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연금 이전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생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가기도 하고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가기도 하고 이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로 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저 또한 무얼 하고 계시든 증권사로 옮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내봅시다. 시중에는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상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많은 연금 상품들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세액 공제를 받는 세제 적격 연금이랑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뉩니다. 세제 적격 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세제 비적격은 세액 공제는 못 받으니까 비적격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비과세라는 전혀 다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세제 적격 연금끼리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펀드든 보험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끼리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세제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세제 비적격연금은 전혀 다른 이름을 씁니다. 연금보험, 변액연금, 종신보험 이런 이름을 쓴다면 세제 비적격연금인 겁니다. 즉 이리로는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세액 공제를 받는 세제 적격연금은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운용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금융사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비과세를 받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오직 보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중에 한 곳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지극히 세제 적격 연금에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보험 전문가에게, 증권은 박보미에게. 은행에서는 과거에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걸 판매했었고 지금은 연금저축 펀드를 판매합니다. 예전에 팔던 신탁이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판매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 보험을 판매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를 팔고 운용사에서도 연금저축 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사들끼리는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연금저축 펀드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쌓여있는 잔고만 봐도요, 연금저축 신탁에는 15조 원, 연금저축 펀드에는 29조 원,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에 115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참고로 세제 비적격 연금은 200조가 넘어요. 자, 다시 돌아서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연금저축 펀드가 얼마나 마이너한 것인지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 중지된 거니까 안 느는 거고 얘가 꼴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제일 좋은데 이걸 제일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는요, 계약 베이스가 아니라 잔고 베이스입니다. 즉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노력 대비 수익성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과거에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연금을 100개씩 투고 그랬는데요, 이게 직원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연금에 대해서 회사마다 다른 인센티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금융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금저축 펀드가 장점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자의 필요성과 또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연금저축 신탁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오고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오고 또 연금저축 펀드 하고 있던 걸 이벤트 때문에 다른 증권사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금저축과 달리 이 연금저축 펀드는요, 엄청 안전한 것부터 제일 공격적인 것까지 라인업이 다 돼 있죠. 증권사로 갖고 오기만 하면 ETF 투자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ETF 보수 말고 다른 비용도 안 내죠. 심지어 내는 비용도 제일 낮죠. 내 돈 10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이 그대로 투자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떼는 게 없어요. 게다가 놓고 나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TDF 같은 연금 전용 상품도 라인업이 다 돼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남아있는 돈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장기 투자와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잘 알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노후 자금을 투자로 준비하기에 연금저축 펀드보다 더 좋은 계좌는 없습니다. 가장 온전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와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연금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연금 상품이 연금 이전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 옮겨갈 증권사의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하나 새로 열어줍니다. 계좌가 열려졌으면 새로 옮겨갈 증권사의 앱에 들어가서 연금 메뉴들 중에서 연금 이전하기 또는 연금 가져오기 이런 메뉴를 찾아가지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입하는 란에다가 원래 가지고 올 기존의 연금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어디 회사 계좌번호 뭐뭐뭐 또는 증권번호 뭐뭐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연금 이전을 하겠다는 신청이 증권사에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증권사에서 기존의 금융사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오는 작업을 금융사끼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 증권사와 기존의 금융사에서 확인 연락은 몇 번 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문자나 카톡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금 이전 신청하신 거 맞죠?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됐다면 기존의 금융사에 있던 상품이 싹 현금화가 됩니다. 보험사라면 해지 환급금이 계산되어서 넘어오게 되고요. 증권사라면 펀드 상품이 싹 매도가 되어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돈들에게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하는 거지만 해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금의 이동이 완료되고 나면 새 증권사의 계좌 속에는 현금만 덩그러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ETF를 하나씩 사주면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사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의 가입 연수 같은 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5년 붓다가 그거를 가지고 오면 6년 차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연금 이전 프로세스입니다. 쉽죠? 우리는 이전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 대부분의 일은 금융사끼리 처리를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취소하는, 바꾸는 안 되기 때문이죠.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무턱대고 하실 분들을 막기 위해서 유의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듣고. 일단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오고 나면 스스로 선택 가능한 상품의 가지수가 확 늘어납니다. 정말 수만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로 안 넘어오고 기존의 신탁이나 보험으로 두었다면 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낮을지언정 원금 손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오고 나서도 CD금리 ETF 하면 되지 않냐, 또는 IRP로 넘어오면 원리금 보장 상품 되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펀드는 손해나잖아 라는 마음의 벽일 겁니다. 사실상 손해 안 나는 펀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직 넘어설 만큼 투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당장 이전하시지 말고 훗날을 기약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후에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의 유의사항은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 IRP는 IRP끼리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교차를 하는 거는요, 55세가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연금저축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증권사의 IRP와 합치고 싶다면 아쉽게도 55세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 잔고가 각 계좌마다 많이 쌓여 있다면 따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합쳐야 된다는 거죠. 또 2013년 이전의 연금저축은요, 특이하게 5년 수령이 가능했던 연금이었습니다. 그게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의 기본값인 10년 수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이전 과정에서 5년 수령으로 유지할지 10년 수령으로 바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연금 이전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이걸 그냥 지나가거나 메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연금 이전을 하고 나면 10년 수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 연금저축에 아직 돈을 많이 못 모아가지고 5년 수령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전을 하고 나서 10년 수령으로 바뀌게 되면 너무 작은 돈을 10년 동안 나눠 받기 때문에 2013년 이전의 연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유의사항은 보험의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 연금 이전 작업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설득했고 이거 알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잔고가 많잖아요. 근데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지 환급금은 해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해지를 할 때의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 그동안 부었던 원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입니다. 내가
내가 부은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개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얼마를 주겠다. 이 개념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20년 붓기로 약속을 해놓고 뭐 몇 년 안 돼서 이걸 해지를 해버리게 된다면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부었던 돈보다 낮은 회지 환급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보통 7년 이상은 부어야 원금에 도달을 합니다. 10년 이상 부어야 원금이 되는 상품도 있고요. 상품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원금보다는 해지 환급금이 더 커질 때 이전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전을 하면 이게 뭔가 이전 때문에 손실이 생기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아니지만요. 이전을 하고 나서 투자를 빨리 시작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금 당장 가는 게 낫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직 들지 않는다면 해지 환급금이 원금을 넘기고 나서 이전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이제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미 판매가 중지된 계좌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관리라고 할 건 사실 없지만요. 그래도 연금저축 신탁은 국채금리로 운용이 되는 거니까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오고 나서 동일한 국제 ETF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수가 싸잖아요. 이미 보험이나 신탁 아니면 다른 증권사에 연금저축을 많이 준비하고 계셨다면 잔고가 상당히 쌓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럴 때는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연금 이전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동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으로 보면 모든 곳에서 증권사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걸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들 간의 연금 이벤트 경쟁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이 엄청 푸짐하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새로운 증권사로 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진짜 수십만 원까지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이 상품은 연금에 그대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정말 푸짐하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전해놓고 1년 뒤에 다시 딴 데로 가면 괜히 이 증권사한테 좀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혀 걱정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회사 안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먼 훗날 나중에 나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면 두 번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빠꼼하게 연금 이전 이벤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중간중간에 연금 이전 이벤트 비교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연금 이전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수많은 고민거리들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싹 정리해서 연금 Q&A 영상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끝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이전 해가지고요 증권사로 많이 이전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얻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연금을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